안녕하세요. 거꾸로 국어교실 우리 형 박정민입니다. 자, 보면 바로 수호제기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상열기 보면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을 통해서 작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은 바를 밝힌 부순수필, 한문수필.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정약용이고 보면 다 아시죠? 호는 다산 정약용 그런 거죠. 주체적이고 근대적인 시각으로 당시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글을 주로 썼다 해서 목미심서 경세유포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보면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호제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대요?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의문이 들은 거죠. 왜요? 왜 그냐면 수호제라는 거는 이 의미 자체가 나를 지키는 집이니까. 근데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삶 가운데 이 나보다 더 절실한 건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를 가겠는가 했죠. 얘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데 나는 어딜 가질 않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 라고 뭘 던지고 있죠? 의문을 던지고 있죠. 그렇게 시작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내가 장기로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승 부분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갑자기 뭐라 돼요? 의문점에 대한 뭘 얻게 됐대? 해답을 얻었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말을 했대. 여기는 다른 펜으로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단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라고 이 부분은 일단 쓸게요.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곧 나의 본성을 올바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내 밭을 치고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이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자문자답. 자문자답의 열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 외에는 어떤 천하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게 천하만물에 대한 내용이라면 근데 나라는 거는 뭐래요? 나라는 거는 잘 자라난대요. 그래서 일정한 법칙이 없고 그리고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위험, 재앙, 그 다음에 유혹, 다음 소리 쭉 내려가 봅시다. 미인의 본분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거 유혹 이런 것 등에 쉽게 뭐 한대요? 이런 것들 아까 말한 위험, 재앙, 유혹 이런 것들에서 쉽게 흔들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가 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음.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보면 여기서 나하고 나가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는 현상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세속적이고 나약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고요. 여기서 이거의 나는 본질적 자아예요. 이 본질적 자아는 어떤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아에 해당합니다. 두께가 너무 두껍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었던 번은 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했지만 전이 시작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면 과거를 10년 동안 해서 공부에 빠졌고 그러다가 처지가 바뀌어 처지가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과거 급제했다는 얘기지. 급제에서 삼호관대 비단 도포 있고 그 다음에 듯이 큰 길을 뛰어다녔다. 이게 무슨 길일까? 바로 벼슬길이겠지.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이거 뭐야? 문경세제 건넜다는 건 여기서 또 처지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귀양을 가는 게 처지죠. 곧 이거는 이 본질적인 나를 지키지 못한 거죠. 지키지 못한 결과. 그래서 문경세제를 넘게 됐고 그 다음에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와 이게 이제 여기는 어디겠어? 이게 자연 좋은데 이런 게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여기는 귀양지에 해당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때 나에게 물었다라고 했잖아. 이 부분에 와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귀양지가 어떻게 보면 작가가 이 본질적 자아를 찾은 곳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에게 물었다. 나에게 물었다. 뭘 물었냐? 이게 자문, 나에게 물었다. 이건 곧 자기 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현상적 자아는 뭐다? 어떤 세속적이고 나약하고 환경, 어떤 현실적 조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시로 변하는 자아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본질적 자아는 어떤 이게 순수하고 근원적인 자아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본질적 자아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보면 이거 옆에 보면 나가 자신을 나를 잃은 자라고 말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벼슬길에 오른 다음에 관직에 오른 다음에 자신을 돌봤어야 하는데 이 본질적 자아를 돌봤어야 하는데 자기 혼자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죠.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흘려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쭉 묻고 있죠? 뭐하고 있지? 자신의 어떤 내면 반성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곧 이건 뭐죠? 이게 그만큼 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아주 결국 붙잡아서 이곳에 함께 그러다가 결국 붙잡았죠. 아까 날뛴다고 그랬지. 결국 여기서는 나를 되찾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째 형님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정약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잃고 얘도 뭐예요? 나를 잃고는 뭐지? 이 본질적 자아를 여기서 이제 본질적 자아지. 이 본질적 자아를 잃고 이 나를 쫓아 이 세속적인 걸 말하는 거지. 여기는 세속적인 자아. 아까 앞에서 그 말한 그 자아가 해당이 되겠죠. 그죠? 현상적 자아. 남의 지방으로 왔대. 결국 또 뭐야? 이분도 귀향을 왔다는 거지 뭐. 그래서 함께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 큰 형님만 그러니까 이 큰 형님만 나를 잃지 않았대. 이거는 본질적 자. 이 현상적 자는 세모로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앉아 계시고 왜? 이거는 뭐다? 이 본질적 자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참고로 이렇다. 여기까지가 아까 기승 이 절에 해당하고 여기서부터는 결에 해당합니다. 해서 쭉 보면 이 내태연이라는 거는 이 본질적 자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거실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이 나쁘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쁘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형님이 자신의 나를 지킨 거에 대해서 이 겸손한 표현입니다.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유일하게 큰형님만 나를 지켰잖아요. 이 본질적 자아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겸손한 표현을 일컫는 거. 그러니까 곧 이거는 반어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것은 핑계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이게 뭐예요? 몸을 지키는 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를 지키는 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으로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그래서 이 기라는 거는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 장르를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면 하나 더 알아두실 게 뭐냐. 여기서 이제 결이 끝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자아 성찰 과정은 어떻게 됐어? 맨 처음에 의문을 제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성찰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에 의한 자기 다짐. 이게 뭐다? 작가의 자아 성찰 과정입니다. 자아 성찰 과정.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주제는 뭐예요? 주제. 참된 나. 이 본질적 자아. 이 참된 나. 이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이것이 주제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